안녕하십니까. 오늘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차시는요, 자연재난 중에서 태풍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태풍이 불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해마다 이 여름만 되면 거대한 이런 그 바람, 바로 이 태풍이 찾아오죠. 근데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이에요. 근데 이 넓이가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몽땅 덮고도 남는 이런 거대한 크기고요. 또 1초에 약 15m 이상의 강풍이 또 같이 동반이 되고, 또 엄청난 양의 비를 갖다가 쏟아붓고, 또 이로 인해서 선박이 가라앉고 나무와 전봇대가 또 쓰러지고 건물의 유리창이 박살나고 도시가 온통 물에 잠겨서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는 이러한 피해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그 태풍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태풍이 뭔가, 그리고 이러한 그 태풍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은 일반적으로 적도 부근에서 고온다습한, 그리고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이런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갖다가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회오리 바람을 우리가 태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상적 용어로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지구 곳곳에서 연간 약 80개 정도 이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로 이제 몰려오는 이런 태풍도 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가 이제 피해를 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 태풍의 특징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요. 수온이 27도 이상의 해면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경우죠. 이런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또 이거는 많은 수증기와 바람을 동반하고 해수면 온도가 25도에서도 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강한 비바람을 갖다가 동반한다. 최소 17.2m 초속이죠. 이렇게 강한 강풍을 갖다가 동반하는데, 처음에 이게 발생이 될 때는요,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이게 이제 진행을 서쪽으로 하다가 점점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동진하다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코스를 주로 타요. 이런 코스로 해서 오는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태풍의 중심에는 이제 하강 기류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반경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에 아주 바람이 약하고 또 날씨가 대체로 맑은 구역이 있어요. 그래, 이걸 태풍의 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고요하지만 이 태풍의 눈 이외의 바깥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돌고 있는 거죠. 아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발생 초기에는 보통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점차 북동진한다라는 얘기죠. 또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수증기의 잠열을 갖다가 주 에너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육지에 오르면 이런 수증기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태풍의 명칭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 명칭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는요,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발생되는 것은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또 인도양에서 발생되는 것은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은 윌리윌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명칭이 우리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태풍이다라는 거죠. 다 이 태풍으로 통용이 돼서 명칭이 붙은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태풍의 구분을 보면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초속에 따라서 이 초속 17m 미만은 열대 저압부, 그 다음에 17에서 24m까지는 열대 폭풍, 그 다음에 25에서 32m까지는 강한 열대 폭풍, 또 초속 33m 이상은 태풍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보통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열대 저압부 또는 태풍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두 개로 구분해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태풍의 크기는 이 넓이로 합니다. 근데 이 넓이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초속 15m 이상의 반경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300km 미만은 소형 태풍, 그리고 300에서 500km 미만은 중형 태풍, 그 다음에 500km에서 800km 미만은 대형 태풍이라고 하고요. 800km 이상을 초대형 태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형 태풍 경우는 반경만 800km니까요. 이게 직경으로 따지면 1600km예요. 엄청나게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풍속 15m, 그러니까 초속 1초당 15m 이상의 반경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의 강도를 우리가 체감하는 거를 어떻게 이걸 이 바람의 세기를 갖다가 가늠할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인데요. 보통 초속 17에서 24m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끈을 꽉 조였던 이런 등산 모자가 벗겨지고 제대로 숨쉬기고 어려울 정도다. 요것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는 약 초속 25에서 32m가 되는데요. 이때는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나갈 수가 있고요. 또 초속 30m가 되면 가로수가 뽑힐 수가 있어요. 또 낡은 집일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강한 바람에 33에서 초속 44m 정도면은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초속 40m 이상이면은 사람은 물론이고 큰 바위도 날려버리고 달리는 자동차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초속 44m 이상은 어떻게 됐느냐? 자, 실제로 지난번 2003년 태풍 매미 때는요, 거대한 철제 크레인도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초속 60m 정도면. 그래서 이 태풍의 강도, 요거는 요런 정도로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다. 근데 제일 약한 17m 정도만 되더라도 등산모자, 끈을 꽉 조였던 등산모자도 벗겨지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세다라는 얘기죠. 자, 태풍의 일생은 이제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태풍은요, 이게 적게는 일주일, 그리고 많게는 한 달 정도 이게 그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형성기부터 성장기, 최성기, 쇠약기 4단계로 해서 나중에 쇠약기에서 소멸이 되는데요. 형성기 때는 적도 부근의 해상에서 약한 저기압으로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태풍의 강도까지 걸리는 단계가 바로 형성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는 여기 이제 태풍에 도달해 가지고 한층 더 발달해서 중심 기압이 최저가 돼서 가장 강해질 때까지의 기간, 요거는 이제 흔히 미성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성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성기는 폭풍을 동반하는 반지름이 최대가 되는 시기, 이걸 이제 확장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최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 바다로 옮겨진다든지 또는 이제 대륙으로 이러한 그 올라온다든지 하게 되면 더 이상 따뜻한 이런 수증기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대 저기압으로 탈바꿈되거나 소멸하는 시기가 바로 쇠약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풍의 일생이 형성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쇠약기까지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까지 이러한 그 태풍이 기간이 지속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매년 태풍이 몰려오게 되면은요, 무슨 태풍이 몰려온다 해가지고 태풍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태풍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거의 이런 같은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풍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름은 99년까지 괌에 위치한 미국 태풍합동경보센터에서 정한 이름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뭐 사람 이름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2000년부터는 태풍위원회 회원국에서 고유한 이름을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태풍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은요, 뭐 개미, 뭐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등의 이런 태풍의 이름을 제출을 했고, 또 북한에서도 기러기 등의 10개의 이름을 갖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한글로 된 이런 태풍 이름이 이제 많아졌죠. 이제 북한하고 합쳐서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태풍의 이름은 이게 같은 지역에 동시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태풍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서 미리 태풍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요,